1953년 이란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사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근데요, 이 사건이 지금 바로 오늘날까지 우리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바로 이 질문. 미국하고 이란은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으르렁거리는 걸까?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갈등의 뿌리를 찾으려면요, 시간을 아주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 답의 상당 부분은요, 바로 1953년 8월 정말 딱 닷새 동안 벌어졌던 한 비밀 작전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닷새 동안의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보통 냉전 시대의 갈등 하면 딱 이념 대결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놀랍게도 이념이 아니었어요. 모든 건 검은 황금, 바로 석유를 둘러싼 싸움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 AIOC, 영국 이란 석유 회사 때문인데요. 이게 이름만 회사지 사실상 이란이라는 나라 위에 군림하는 또 다른 제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석유를 독차지하고 말 그대로 나라의 숨통을 쥐고 있었던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 불평등한 역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착취가 이어지다가요, 1951년에는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란이 자기네 땅에서 넣은 석유로 번 돈의 순이익 중에 고작 16%만 가져가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장사를 잘못한 수준이 아니죠. 이건 완전한 국가적 굴욕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당시의 상황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아바단이라는 곳에서 영국인 관리자들은 클럽의 수영장에 온갖 호사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들의 발밑에서 그 불을 만들어주기 위해 석유를 캐던 이란 노동자들은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참한 환경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가 쌓여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분노가 들끓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분노가 막 들끓던 바로 그 한가운데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란의 국민 총리 모하마드 모사데크입니다. 그럼 이 모사데크,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그는 서구에서 교육까지 받은 귀족 출신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이란 국민과 함께였습니다. 정말 청렴결백한 민주주의자였고, 이란의 운명은 우리 이란 사람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에게 석유 국유화는요, 그냥 돈 좀 더 벌자는 경제정책이 아니었어요. 이건 바로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아오는 독립운동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1년 이란 국민들의 그 열망이 폭발합니다. 의회가 만장일치로 석유 산업은 이제 우리 것이다 라고 국유화를 선언해버린 거죠. 이 역사적인 순간의 한가운데에 섰던 모사데프는 정말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총리가 됩니다. 드디어 이란에도 민주주의의 봄이 오는가 싶었죠. 하지만 이란의 이 축제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저 멀리 런던과 워싱턴의 어두운 방 안에서는요, 이란의 봄을 차가운 겨울로 되돌려버릴 끔찍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거든요. 그 이름은 바로 아약스 작전입니다. 영국의 보복은요, 정말 즉각적이고 무자비했습니다. 영국 해군을 동원해서 이란의 항구를 꽉 막아버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이란 석유 절대 사지마 하고 압박을 넣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이란 경제의 숨통을 끊어버리라는 시도였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좀 달랐어요. 트루먼 대통령은 이건 영국의 신민주의적인 욕심이다 라면서 쿠데타에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1952년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면서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냉전이라는 거대한 논리가 모든 걸 덮어버린 거죠. 특히 당시 반공주의의 상징과도 같았던 덜레스 형제가 국무장관이랑 CIA 국장이 되면서 이 사람들 눈에는 모사데크가 더 이상 민주주의자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저러다 소련에 이란을 홀라당 넘겨줄지도 모르는 위험한 인물, 딱 이렇게만 보였던 거죠. 그래서 CIA가 만든 작전 계획이 바로 이겁니다. 진짜 무서운 4단계 계획인데요. 첫째,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신문에다가 모사데크는 부패했다, 이슬람의 적이다, 사실 공산주의자다, 이런 기사를 마구 씹는 거죠. 둘째, 검은 돈, 그러니까 비자금으로 정치인, 군, 장교,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매수해서 내부에서부터 흔드는 겁니다. 셋째, 이게 정말 악랄한데 CIA 요원들이 모사데크 지지자인 척 위장해서 이슬람 사원을 공격해요. 종교계가 분노하게 만들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돈으로 테헤란의 악명 높은 깡패들을 고용해서 친국왕 폭동을 일으키게 하고 도시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겁니다.
와, 정말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완벽한 각본이었죠. 자, 이제 각본은 다 짜여졌습니다. 무대는 1953년 8월에 테헤란. 그런데 여러분, 역사라는 무대에서는요, 아무리 완벽한 각본이라도 꼭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이 작전이 어떻게 실패 직전까지 몰렸는지 그 숨막혔던 닷새동안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니나 다를까 작전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어요. 8월 15일 첫 번째 쿠데타 시도가 정보가 새는 바람에 허무하게 실패합니다. 깜짝 놀란 샤 국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짐 싸서 로마로 도망가 버립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테헤란에 있던 CIA 지부에서도 이거 망했다 싶어서 작전 실패를 선언하고 현장 요원한테 철수하라고 명령까지 내려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단 한 사람, CIA 요원 커밋 루스벨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부의 명령을 어기고 마지막 도박에 모든 걸 겁니다. 한편 로마의 한 고급 호텔에서 이 쿠데타 성공 소식을 전해 들은 샤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글쎄요, 국민들의 사랑이 아니라 CIA의 공작으로 다시 왕이 된다는 걸 그는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걸까요? 국민의 지지가 아니라 외세의 힘으로 되찾은 권력. 그 결과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이란 민주주의는 죽음을 맞이했고 그 자리엔 한 군주의 무시무시한 절대 권력이 들어섰습니다. 왕자로 돌아온 샤는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도전받지 않을 그런 철권 통치를 원했어요. 그리고 CIA는 친절하게도 그 방법을 알려주었죠. 그렇게 탄생한 괴물이 바로 악명 높은 비밀경찰 사바크입니다. 그 후로 무려 25년 동안 이 사바크는 고문과 암살 그리고 감시로 이란 전체를 거대한 공포의 감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피와 공포의 대가로 누가 이득을 봤을까요? 이 도넛 차트를 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쿠데타가 성공한 뒤에 이란의 석유는 새로운 국제 컨소시엄이라는 곳으로 넘어가는데요. 영국의 독점은 깨졌지만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했죠? 네, 바로 미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전체 지분의 무려 40%. 이 쿠데타의 진짜 목적이 뭐였는지 너무나 명확해지는 순간이죠. 하지만 1953년에 심어진 이 비극의 씨앗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수십 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이건 훨씬 더 거대하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괴물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쿠데타가 남긴 그 길고 긴 메아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CIA 내부에서는요, 블로우백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던진 부메랑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훨씬 더 세게 날아와서 내 뒤통수를 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1953년 이란 쿠데타는요, 역사상 가장 끔찍하면서도 가장 교과서적인 블로우백의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지지하던 세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샤의 독재에 저항할 수 있는 세속적이고 합법적인 공간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딱 한 군데만 빼고요. 바로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었죠. 결국 분노한 국민들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종교 지도자들에게로 향했고 이게 바로 아야톨라 호메인이라는 강력한 인물을 탄생시킨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9년 이란 혁명이 터지고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란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했던 공포는 딱 하나였어요. 미국이 1953년 그때처럼 또 우리를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어쩌면 친구가 될 수도 있었던 이란의 민주주의 정부를 자기 손으로 무너뜨린 셈입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가장 강력한 적인 이슬람 공화국이 태어날 길을 활짝 열어준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1953년 8월에 그 CIA 요원이 명령대로 그냥 철수했다면, 그래서 그 비밀 작전이 실패로 끝났더라면 과연 어땠을까요? 지난 70년의 세계사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다른 모습이었을까요?